자, 선생님들 앞부분에서 이제 물권편에서 이제 저당권하고 그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토지별 떠듬기는 부분은 이제 공부를 잘 하셨죠? 그 공부를 잘 하신 것으로 믿고 이제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페이지부터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권리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페이지 200페이지를 보면 이제 물권에 비해서 이 부분 이제 어려운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압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물권하고 파트 6에서 보게 되는 부분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당권은 또렷한 실체가 있으세요. 또렷한 실체가 있어서 손에 딱 잡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 지금부터 보게 될 녀석들은 저는 이제 보통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도깨비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는데 실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실체가 없는 게 등재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실체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지금부터 보게 될 권리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설정 순서에 따라서 말소가 될 수도 있고 말소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조금 더 세심한 기본적인 자기 공부가 돼 있으셔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깨비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하나가 되는 거고 특히 두 번째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등기부에 설정된 그 채권액하고 나중에 배당에 가서 채권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도깨비라고 얘기한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임시로 되어 있다. 이게 임시 가짜거든요. 임시로 되어 있어서 이 채권액이 등기부에 등재된 금액하고 나중에 이제 배당될 때 그 배당 금액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 이 가압류는 누구 신청에 의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채권 실체에 관해서 실제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한 게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일단 압류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채권 실체에 대해서는 채권 실체라는 거죠.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그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보고 그 본안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을 다시 경매법정에다가 청구를 하면 그 청구된 금액만큼을 배당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가압류된 금액하고 배당액하고 이제 다른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가압류에 대한 성질은 경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부분은 그런 배당 관계는 어차피 우리 수준에서는 가압류 금액 때문에 낙찰자가 더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라는 전제를까지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가 경매 권리 분석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언제냐 하면 이제 이게 말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인 부분인데 모양에 따라서 여기서 모양이라는 건 이제 압류된 순서에 따라서 말소 권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말소가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는 지금 이제 그런 고민 안 하셨는데 말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했는데 차분하게 이 세 가지 정도를 그 가압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우리 그 책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압류 이야기 그래서 챕터 2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으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압류의 이제 개념 및 특징 그래가지고 가압류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성질 민사소송법에서 나온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가압류에 대한 성질을 쭉 그냥 편안하게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 효과가 있는가를 가볍게 쭉 이제 살펴본 게 그 202페이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책 중간 부분에 보면 가압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그 크게 이제 뭐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지. 이것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서 가압류가
그러니까 경료되는 등기부도에 올라와 있는 형태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인가 이렇게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그 이제 책자로 직접 가서 보면 202페이지서부터 책자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경우라는 얘기냐면 쭉 이렇게 시간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봤을 때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었다. 그런데 경매물건을 보니까 그렇더라 얘기세요. 21년에 여기에 이제 가압류가 하나 이렇게 설정돼 있더라. 그리고 다시 여기가 이제 뭐 저당권이 있더라. 이런 경우라고 한번 보자 그 얘기세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지금 요 가압류를 보자. 그럼 이 가압류는 어떤 가압류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제1순위 저당권의 이건 두 번째 가압류입니다. 이렇게 보자 그 얘기세요. 그러면 왜 여기다 이제 저당권이라는 녀석을 하나 더 써놨냐면 누가 경매를 넣든지 간에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넣든 2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넣든 그러니까 권리 순서상으로 보면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누가 이제 경매를 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가압류의 운명을 살펴보자니까 얘가 1순위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가 1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넣었다.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나중에 얘도 말소가 되고 얘도 말소가 되고 얘도 말소가 되는 건 당연히 편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가압류, 1순위 가압류, 2순위 저당권도 몽땅 다 말소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어쩌냐 그 얘기있어요.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가압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제로 이해하실 게 누가 경매를 넣든지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세요. 뭐다 1순위권자가 넣든 2순위권자가 넣든지 간에 기준이 뭐다 이 1순위 저당권 다음에 있는 이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다. 물론 이 저당권도 말소입니다만은 경매를 2순위 저당권자가 넣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얘도 말소가 되고 저당권 물건도 말소가 되는 마당에 채권의 가압류가 존재할 그 힘은 전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말소가 되고 얘도 말소가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전혀 부담이 없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경우는 어쩌냐면 거기 보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제 만약에 홍길동 씨가 당초에는 홍길동 씨가 소유자였어요. 소유자인데 이 홍길동 씨를 상대해서 이제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자 그 얘기죠.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압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낮아를 땡겨서 2015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소유권이 김길동으로 바뀌었다. 김길동으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누구를 상대로 이 소유권자 김길동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구도를 이런 이제 경우를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은행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뭐 퇴출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조금 무리해서 살펴보자 그 얘기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 이제 가압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소유자의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김길동 씨 전에 설정된 전 소유자의 가압류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한다 그 얘기세요. 그랬었을 때 나중에 이제 요 저당권 예를 들어서 뭐 한 2023년 정도에 이 저당권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경매 신청을 했다. 경매 신청을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24년에 낙찰이 되어서 이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셨냐면 그 앞에 물권 부분에서 배웠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저당권이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할 때 요놈의 가압류 운명은 어쩌냐 그 얘기세요. 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말소되어 버린다.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없다 그 얘기세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받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